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 송장. 이제 7월 두 번째 주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주간. 우리가 이번 주에 주간 브리핑에서 핵심적으로 키워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오 전체적으로 한파 부분들이 있죠. 돌이켜보면 작년 3, 4분기부터 우리가 바이오 쪽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 물론 주가는 정말 탄력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눈길을 더 끌 수밖에 없고 관심도가 끌어질 수밖에 없고 자금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하나의 요건 부분들을 만들었죠. 그 이후에 천천히 그쪽이 좀 식었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작년 3, 4분기, 4, 4분기 실적 발표 부분에 고점 찍었을 때 그럴 분위기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상투 찍었을 때 오버슈팅 나왔다.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비트코인 나왔죠. 항상 보면 그 모멘텀도 마찬가지고 주도주도 마찬가지고 극점과 극점에 대한 변곡점 부분들이 항상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가 이 변곡의 속도 부분들을 상당히 바꾸는 역할 부분을 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코멘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달 사이에 1조 4천억 신용이 급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핵심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권을 둬야 될 게, 이번 주까지, 두 번째 주까지는 이제 무역 논쟁, 분쟁이라고는 하지 맙시다. 이제 논쟁의 가능성 부분들로 점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들이 항상 보면 실무 협상 부분을 할 때 노이즈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무역 논쟁은 앞으로 지속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보다도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관심을 해야 되는 게 금리예요. FMC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17일과 18일 상하원 증언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통화정책, 정책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준 베이지북,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18일 정도 나옵니다. 겹쳤죠. 17, 18.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트럼프가 나토, 유럽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나토 지역에, 나토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협력기구 부분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마셜 플랜이라는 이런 부분 나오면서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에 상당히 많은 도움 부분도 받았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보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냥 지원해줬다는 측면 부분들이 맞을 것 같아요. 안보를 보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산업도 다시 붐업을 좀 시켜주고, 그게 이제 거의 지금 뭡니까? 45년이니까 거의 80년 이상이 됐죠. 50년도부터 잡아가지고 그만 60년, 70년 약간 안 되네요. 그런 기간 동안 진행해 왔던 걸,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로 인한 이 가이드라인을 하니까 국방비 증액을 계속 코멘트를 하면서 지난주에 으르렁거렸죠. 안보, 국방비 올리지 않으면 너희들 나토 탈퇴하겠어. 그렇게 던져놓고 제 2탄이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가냐면 이제 관세, 모든 게 다 이거 보면 제2의 플라자 합의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플라자 합의도 보면 독일과 일본이 환율 결상 부분들을 그때도 이런 노이즈 부분들이 있어요. 마진 못해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중국이 어떤 다른 수단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는 그런 형상 부분들인데, 나토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안보라는 그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받고 있는데 관세 올리라고 지금 물론 유럽 연합에서 반발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보 이상으로 안보를 택할 것인가, 경제에서 양보를 택할 것인가,
그러면 그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나토 첫 번째 그걸로 국방비로 한번 카운터펀치 날려놓고 제2탄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미국 상무부가 수입자 추가 관세 공청회 부분들한테 특히 여기에 민감한 것은 독일입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쪽이 워낙 발전된 산업구조 부분들을 가지다 보니까 수입자 관세 공청에 대한 19일 20일 정도 이건 뭐 앞으로도 이런 내용 부분들은 소음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파월 연준 의장이 17일과 18일 쌍하원 증언 그리고 상무부의 수입자 추가 관세 부분들하고 연준 베이지복이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이게 중간 정도에 다 집중이 좀 됐다라는 걸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은 주간 그 재방송, 재청취에 한번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제 그 동영상하고 올려드렸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 왜냐하면 지금은 신용이 1조 4천억이 털렸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두 가지의 시장을 지배했던 게 두 가지인데 금리하고 무역 분쟁 관련, 논쟁 관련된 부분들인데 뭐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뭡니까? 해결 구도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모멘텀도 모든 걸 다 확인을 하고 가면 되겠지만 확인할 때 어느 정도 주가 부분이 반등이 먼저 선반영이 좀 돼요. 어제 그제 지난주 주 후반에 계속 이렇게 바닥 찍고 터닝 가능성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터닝하고 밑에서도 쭉 올라오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소방수 왕치산 고위급 회담하고 문호신도 재무장관이 이 두 사람의 고위급 회담 특히 이제 JT는 영업적인 부분들 좀 했고 중미 고위급 회담이 여기도 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에요. 한 달 반 정도 9월 8월 말까지는 가이드라인 부분도 계속 논의 부분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장인가요? 중국의 경기지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1년에 한 5천억 달러 정도를 수출을 합니다. 중국이.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 좀 양보를 하는 게 나아요. 왜? 시간을 벌어야 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체력적인 측면하고 상대하고 체급 자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국방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경제 특히 이렇게 뭐 미국 의존도가 높죠. 그리고 세 번째 아직 달러 패권의 맞짱뜰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맞짱뜰 정도가 아니에요. 위안화가 국제화되는 부분에 아직 이제 초등학생도 유치원 정도 들어간 이 정도 급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 달러 패권은 이미 뭐 성장해 가지고 하나의 큰 대기업이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치원 입학이나 초등학교 입학 전의 체력 부분들인데 한판 붙기에는 아직 터무니없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이 체력을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시간을 더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터졌을 때 제가 특별방송으로 왜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 가능성이 높은지 해서 계속 올려드렸었죠. 다음에 한번 추가적으로 되면 그거 한번 다시 올려드리긴 하십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시간을 벌어야 돼요. 좀 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느낌 부분들이 가냐면 물론 달러 패권이 하루아침에 벌써 무너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균열이 가고 있는 거 분명해요. 이렇게 한번 무리수를 계속 두다 보면 그 균열의 강도 부분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중국의 무역 수출이 5천억 달러인데 소방수 왕치산 때 문우신 재무장관급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 고위급 회담 어제 목요일 날인가요? 그 시카고 시장과 얘기를 하면서 그 철도 쪽인가요? 철도 쪽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유예를 하는 1조 정도 될까요? 몇 조 조 단위의 그 MOU 부분들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좋은 카드 부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는 파월 연준 의장 17일, 18일 상원, 하원 증거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역 논쟁.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낙폭 과대에 따라서, 그러면 수급이 공백인 상태에서 쇼커버링이 빨리 들어오고 있죠. 종목과 모멘텀과 실적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종목,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쪽 부분들이 판 관련된 부분하고 나스닥 신고가하고 연결돼 가지고 고점 부분 나오고, 중용주 쪽, 그 다음에 거래소 중대용주 쪽도 보면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발 매수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낙폭 과대, 쇼커버링, 그 다음에 모멘텀 장세 부분에서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본 20에서 30% 정도 하락폭이 나왔다면 기본 10에서 20% 정도의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리고 중간에 17, 18 특히 파월 연준의장의 코멘트에 따라서 이 강도가 강화될지 약화될지의 방향성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슈면의 주식뉴스공장 7월 세 번째 주간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공유 많이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주간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